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연습하면 믿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이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법칙이라고 부른다. 생각의 메커니즘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나는 정말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싶어. 내가 크게 성공할 운명이라고 믿고 싶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고 감정은 다시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행동은 뛰어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제한적인 믿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만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좁은 통로에 갇힌 것처럼 일부만 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 자신을 스스로 올가매어 버리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경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잠재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갖춰진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를 살펴볼 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실 겁니다. 행동이 믿음을 결정한다. 누구에게나 발목을 붙잡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부정적인 믿음은 잠재력에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처럼 작동한다.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했던 말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상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린 미래의 모습인가? 곰곰이 떠올려 보라.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다. 부정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멈추고 반대로 되뇌어 보라. 나는 부지런하게 살아서 역량을 키우고 지금보다 2배의 수입을 얻을 거야. 나는 빚을 전부 갚고 더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할 거야. 처럼 말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라고 했다.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행동은 역으로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옥죄는 한계에서 도저히 벗어나기 힘들 때는 우선 행동을 해보라. 그렇다면 부와 성공에 빠르게 도달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모든 결과에는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따라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당신이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신보다 2배를 버는 사람들이 당신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라. 그리고 한치의 의심 없이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다. 나는 10년 이상 가라데를 배웠고 검은띠를 따서 유단자가 되었다. 물론 가라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 하게 되었다. 모든 가라데 수업의 전반부는 기본 동작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손으로 치기, 발로 차기, 전후 좌우로 움직이기 등을 수없이 연습하는 것이다. 수업 후반부에는 겨루기 같은 복잡한 훈련을 한다. 이때도 응용의 단계일 뿐이지 몇 번이고 반복이 이루어진다. 경기에 나갔을 때 자동으로 기술이 나올 정도로 수련하는 것이다. 어떻게 움직일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몸이 절로 움직이게 만드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같은 방법으로 코치가 시키는 대로 끊임없이 훈련한다. 음악가 역시 전문가가 가르치는 대로 연습을 반복한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점점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지금보다 2배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무엇을 선행해야 할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당신이 원하는 성과를 먼저 이룬 사람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특별한 비밀이나 수수께끼라 할 것이 전혀 없다. 따라하기는 무엇을 새로 시작하거나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믿음의 법칙을 떠올리고 행동해야 한다. 확신에 찬 믿음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여기서는 얼마나 깊이 믿는지가 중요하다. 믿음의 강도가 현실을 만들어낸다.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기제한적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만든 용어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에 부합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경향성을 표현한 말이다. 주의할 점은 자기충족적 예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 모두로 작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타인이 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다. 여기에는 가까운 사람인 부모의 기대가 들어간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은 아이는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동력을 갖춘 셈이다. 다만 이때 자율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대해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견을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느낀 아이는 자신의 의견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믿으며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한다. 한편 내가 타인에게 거는 기대도 있다. 이는 타인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실현되는 원리와 똑같다. 만약 당신이 배우자, 친구, 동료에게 일정 수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 거는 기대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실제 거둘 수 있는 성공의 크기가 달라지기에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라 할 수 있다. 자기충족적 예언에 꼭 필요한 요소이자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생각의 메커니즘, 바로 알기. 만약 뇌에 한 가지 운영체제를 심고 평생 그 프로그램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프로그램을 심겠는가? 어떤 변수값이 등장해도 성공이라는 결과값을 내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 프로그램을 뇌에 설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점점 더 큰 이익을 얻으며 결국 성공하리라는 기대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수십억 달러 가까이 되는 큰 돈을 잃고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에 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얼핏 보면 허황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과 기대는 현실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한다. 믿음과 기대는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도 결정한다. 바포록트의 스승인 얼 나이팅게일은 일찍이 태도는 마법의 단어라고 했다. 우리가 삶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우리에게 취하는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유쾌한가? 활력이 넘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자질에서 배움을 얻고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태도는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당신이 믿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믿음과 행동, 더 나아가 미래까지 결정할 것이다.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감정은 다시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라. 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한한 성공 가능성이 있어. 나는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믿어.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자신 없고 부정적이던 기존의 자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새로운 믿음만이 남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다.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이구만 어떤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청중 앞에 서서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몇 시간 아니 몇 분 만에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솔깃한 말이지만 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마음과 믿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평생 쌓아온 자기 제한적 믿음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꾸준한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 행동을 바꾸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성공을 시각화해보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운동신경이 아예 없다고 믿는 사람이
우연히 스포츠 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뛰어난 운동선수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연이었다고 생각하며 컴포트존에 머무르려는 인간 본연의 습성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이 사람이 다시 우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머릿속으로 우승할 때의 장면을 반복해 재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그린다. 장면이 선명할 때도 흐릿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눈앞에 그려진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라. 우연히 거둔 성공도 괜찮다. 어린 시절 무언가를 잘해서 상을 타거나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지금 떠올려도 저절로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좋은 기억 말이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지금 눈앞의 일에 대해 상상하라. 잠재의식 속에서 두 사건이 이어지며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이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와 음악가들이 쓰는 생각 전환의 메커니즘이다.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앞둔 운동선수들은 차분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공연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준비한다. 조용히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장내를 압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경기가 다가올수록 더 자주 매일 잠들기 전과 일어난 순간에 그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한다.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이 그려져 있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실패할 확률은 줄어든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어설픈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검증된 방법이다.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나는 법. 당신도 이제 성공의 메커니즘을 알았으니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매일 행복하고 희망적인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두려움과 걱정이 슬며시 자라기 마련이다. 긍정적인 기대의 반대쪽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내 강연을 듣고 세일즈의 성공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던 휴대폰 판매원을 기억하는가? 그는 10번, 20번, 50번 거절당하자 분명 다른 이에게도 거절당하리라 예상했었다. 단지 세일즈를 거절당했을 뿐인데 자기 자신이 거절당한 것 같은 기분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천착해 있었다. 강연을 듣고 자아 개념을 올바로 세우는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그는 이해했고 매일 아침 나는 내가 참 좋아 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내 휴대폰에 반드시 관심을 보일 거야. 구매 조건도 좋을 뿐더러 휴대폰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라고 생각했다. 그의 문제는 제 세일즈 프로세스도 아니었다.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이 문제였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단 아주 작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산에 오르고 싶으면 실제로 산을 오르면 되는 것처럼 단순한 이치다. 한번 산에 오르고 나면 당신은 평생 나는 고도 800m 산에 올라서 더 높은 산도 문제없지라고 말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을 비롯해 여러 학자들이 정립해 가고 있는 긍정심리학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 세상에서 당신이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당신의 생각이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상상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성공과 성취에 도전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과를 낼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 나폴레옹 힐은 마음으로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긍정적인 믿음은 힘이 세다. 단 당신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긍정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믿음이 모두의 내면에 하나씩은 있을 것이다.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믿음에 빠지기 쉬운 반면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심리치료에서
한 사람이 붙들고 있는 생각의 기제를 파악하려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6년 이상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게 저의 문제예요. 과거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이어져 오늘날까지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리치료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질문해서 불안한 생각의 기제를 찾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떤 일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을까? 안 될 거라는 믿음과 불안한 생각은 어떤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걸까? 라는 질문을 붙잡고 천천히 생각해보면 된다. 배우자, 친구, 인생의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부정적인 신념이나 경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자신에게 솔직해질수록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을 가로막던 부정적인 믿음은 영영 사라질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생각하고 믿는 만큼 인생의 성취를 이뤄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자기 제한적인 믿음, 난 이래서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믿음은 오늘부터 버리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십시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댓글도 좋습니다. 제가 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원인을 같게 하면 결과도 같게 나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믿음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